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뵙게 되었습니다. 정지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쩜 그리고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이 비즈니스 속에서 생각의 근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시스템의 근간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생각이라고 하는 건데, 그 생각의 힘을 잡을 수 있는 게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매월 이렇게 어떤 책 이렇게 책을 추천해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시스템의 하나의 가장 밑바탕의 근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독서의 힘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는데, 부제는 시간이 가면서 연결어가는 성장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 그러면 삼성, 그 다음에 IBM, 그 다음에 두산, 뭐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자, 이런 단어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Growth people, growth of the business. 결국은 사람의 성장이 비즈니스의 성장이다라는 이런 얘기죠. 우리는 가끔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어쩜 사람이 더 중요한 거냐, 매출액이 더 중요한 거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라면, 사람들은 매출액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어떤 생각과 사고, 결국은 의식, 이런 것들이 성장을 했을 때 조직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매출액도 함께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성장이 결국은 비즈니스의 성장이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비즈니스를 이렇게 쭉 나눠보거나, 안 그러면 사람의 인간관계를 보거나, 안 그러면 어떤 조직에서 그 조직의 어떤 성장, 색깔, 문화, 이런 것들을 토탈적인 형태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결국은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과연 리더의 성장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라고 하는 거죠. 리더라고 해서 특별한 분들은 아닙니다. 리더는 이런 거죠. 남의 말을 들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분의 어떤 감정을 들어줄 수 있다. 어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어떤 부딪히는 갈등을 내가 원만하게 해결해 갈 수 있다. 그 지혜로움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리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쩜 이제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가족, 친척 간에도,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이렇게 터졌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화가 예를 들어서 나를 다치게 하는 감정이 있다라면 그것이 논쟁인지 감정인지를 구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감정 싸움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분들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인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논쟁에서 나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갈 거냐, 이것이 결국은 리더일 거냐 말 거냐의 어떤 약간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사람이 된다. 즉 사람과 부딪힘 속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문제 해결 능력도 가지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 조절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해결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뒤뚱거립니다. 그렇지만 그 뒤뚱거릴 때 과연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방향을 내가 가지고 멘토링을 할 거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저는 책이 어쩜 굉장히 중요한 멘토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뭐 그런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죠. 결국은 제가 화면에 지금 띄워놨습니다만 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격이라는 단어를 내비치게 되면 다른 사람과 나와의 어떤 차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요, 내가 하이리빙을 하기 전에 나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하이리빙을 하고 그 문제 속에서, 아니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겪어왔던 여러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일들에서 내가 얼마만큼 성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의 어떤 격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하이리빙을 하기 전에는 그저 평범했던 사람 같은데, 하이리빙을 그래도 쭉 해오다 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같은데, 가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가끔은 좀 부끄럽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하이리빙을 하기 전에 정지호, 그 다음에 지금 하이리빙을 진행하면서 느껴가는 정지호의 모습이 정말로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 자신에게 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독서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는 힘입니다. 자, 이 보는 힘인데, 자, 여러분, 이 견이라는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자, 왼쪽에 화면을 이렇게 쭉 보시면, 여러분, 담쟁이라고 하는 넝쿨입니다. 이 넝쿨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어렸을 때 우리 학교를 가다 보면, 안 그러면 담벼락에 보면 이런 넝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참 똑같은 이 넝쿨을 보면서도 사람은 느껴지는 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담쟁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도정환 시인님의 담쟁이인데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이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똘부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은 그 벽을 넘는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담쟁이를 똑같이 보면서 분명히 자라왔습니다. 근데 우리 도정환 시인님은 이 담쟁이를 보면서 정말 의미 있고 그 다음에 깊이 있는 내용을 시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던,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A라는 사람을 이렇게 딱 만나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흑백의 논리로 많은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상대하지 않아야 되는 감정적인 적인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초창기에 진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하지 않는 리더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감정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이런 거죠.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각적으로만 그냥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저희 파트너 사임이나 안 그러면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그분 만나보니까 어떠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절대로 그분을 놓고 좋은 분, 나쁜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느껴지는 대로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이미지, 말투, 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만 그대로 수용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읽혀지더라고요.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냥 저런 분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읽혀지는 것을 이 하이리빙 사업 속에서 제가 많이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하다, 안 친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이냐 안 사람이냐의 모습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자꾸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게 바로 하이리빙의 독서의 힘이라고 하는 이 견의 힘이 늘어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접점의 힘입니다. 자, 이 접점의 힘은 뭐냐면 경계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쭉 만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밖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친구지간에도 어떤 친목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스폰서 파트너 간에도 이런 관계 속에서 중간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한 경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계가 뭐냐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변한 듯 싶은데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것이 물론 이제 혼란과 갈등이죠. 그리고 자기는 정의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 현실과 타협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런 것들이 경계인데 이 경계는 우리는 늘 보면은 이성과 감성의 경계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판단의 경계가 이렇게 들어서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가끔 이렇게 저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이 본인이
뭐라 그럴까요? 우선순위를 잘 잡지를 못해서 집에 어떤 일이, 사적인 일이 터졌을 때 미팅을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안 그러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건 결국은 저는 어쩜 생각의 문제, 의식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경계에 우리는 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언어의 경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방송 용어가 있고 일반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편하다고 똑같은 말을 써요. 여기에서도 이런 소리를 쓰고 저기 가서도 똑같은 소리를 쓴단 말이에요.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관계식의 경계가 가끔 존재를 합니다. 어쩔 때는 바라봐줘야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밀어줘야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응원해줘야 될 때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소위 이제 기다림의 어떤 경계인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계라고 하는 건데 경계가 강할수록 자유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리더는 이 경계를 잘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게 결국은 하이리빙의 결국은 독서를 통한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의식의 어떤 형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제가 해드리고 싶고요. 경계를 품는 사람은 굉장히 유연해야 됩니다. 굉장히 유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담쟁이처럼 우리가 이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경계에 강하려면 첫 번째가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배우고 그 다음에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소위 자기활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동력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저는 기아자동차를 제가 다닐 때 저는 단순하게 셀러리맨이었습니다. 그 셀러리맨일 때 제가 읽었던 책들은 대부분 보면은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 배우기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이리빙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딪힘과 갈등, 감정 이런 속에서 표현하기에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늘려가고 있구나. 결국은 자기 활동의 이 동력은 결국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저희 딸하고 어떤 논쟁이 부딪혔을 때 그 논쟁 속에서 나는 욱할 거냐 안 그러면 굉장히 부드러울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미팅을 할 때 알면서도 내가 모른 척 하면서 내가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박수를 쳐준다든가 안 그러면 어떤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표현들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의식할 거냐 말 거냐가 결국은 생각의 힘에서 나오는데 이 생각의 힘은 독서를 통해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가장 큰 리더의 어떤 핵심 키워드가 결국은 근간이 잡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트워크에서. 그리고 우리 그룹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스템의 프레임 속에 혹시 갇히고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어떤 시스템과 이 프레임 속에서 단순하게 이론가가 되지 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의식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자기 주인 정신이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끌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이념의 수용자가 아닌 내적 자발성의 실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우리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셀프 리더. 셀프 리더는 결국은요 올바른 시스템의 어떤 기준을 합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나가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결국은 내 조직의 파워는 굉장히 커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룹의 인파워먼트는 굉장히 커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념의 수행자가 아닌 내적 자발성의 실천자가 되어라. 저는 이런 독서의 힘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해석의 힘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많은 책과 그리고 사람의 문제, 감정의 문제, 이런 소위 회복 탄력성에 대한 문제들에 의해서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어떤 것을 내가 상대한테 설명을 하거나 안 그러면 표현을 할 때 어떤
가치에 의해서 해석을 할 거냐. 즉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해서 상대한테 이 표현하는 것에 의해서 값어치 있게 얘기를 할 것이냐. 결국은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가치는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내가 어떻게 표현해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죠. 이 비즈니스가 됐던 그 다음에 상대를 내가 티업을 하게 되었던 어쨌든 그리고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할 때도 내가 그 대화의 흐름, 대화의 문장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 사람이냐에 의해서 표현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는 결국은요 굉장히 훌륭하고 자유로운 비즈니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스템에 가끔 갇히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의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이 속에서 올바로 된 생각과 사고를 가지게 되면 이 비즈니스의 정의로운 해석이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누군가에게 쇼핑몰을 내가 설명할 때도 꼭 틀에 짜여진 쇼더 플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이리빙에 대한 정확한 확신과 그 다음에 하이리빙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논리 정연하면서도 자유롭게 상대한테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요 해석의 힘인데 이런 근간들은 뭐냐면 시스템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독서였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마지막 이 시를 함께 읽어보면서 의미 있게 우리가 한번 내포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종호성님의 봄길이라는 시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세상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길이 끝났음에도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결국은 소위 하이리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룹의 시스템의 리더로서 안 그러면 사업자로서 출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의식 그리고 생각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들어 갈 것인가. 결국은 이런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다 훌륭한 리더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도 옆에서 같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